자, 56페이지 하겠습니다. 비용관리 하겠습니다. 비용관리도 한 문제가 항상 뜰 수 있는 관리법에서의 중요한 사항이죠. 자, 일단 관리비 예치금 뜹니다.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우리 시행사 사업소체가 아직까지 관리 업무 인계하기 전까지 관리를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주 예정자들과 관리계약 체결하고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한다를 배웠습니다. 그건 나중에 관리 주체한테 다 인계해 줍니다. 자, 두 번째 뜹니다. 이거 뭐냐, 관리 주체에서 이제 소유자한테 징수한다. 우리가 소유자한테 징수한다 이 말은 딱 두 번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장기수선 충당금 소유자,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금 소유자가 나옵니다. 이건 일종의 관리비 보전금 형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권을 상실했다, 집 팔았다 할 때는 반환을 해준다 해서 정산한 다음에 그 잔액을 반영해준다, 차액분을 반영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리비가 딱 있죠. 관리비는 거주하고 있는 자들한테 징수하죠. 그래서 업무대상 단지에서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한테 이것을 징수해서 납부를 받습니다. 입주자 등 살고 있는 사람들. 자, 항목들을 보시면은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또 난방비와 급탕비 있죠. 여기서 중요하죠. 난방비, 급탕비가 보시면 밑에 보시면 저기 납부 대행이라는 편 보시면 지역 난방 일대의 난방비 급탕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중앙 집중 난방 일대만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지는 난방비와 급탕비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수순유지비 이거 중요하죠. 항목 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장기 수선객에 포함이 되어지면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징수하죠. 그러니까 이건 장기 수선객에 제외되는 기타 공용 부분에 관한 수순유지 비용, 또 건축물 안전 점검 비용 있죠. 이건 거주하는 분들이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또 재해 재난 예방 비용 또 예방받으니까 거주하는 분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성강기 유지비, 진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 해서 총 10개 항목이죠. 일청, 경소, 난급, 수성, 지위에서 10가지 항목을 꼭 외우시고, 특히 난방비와 급탕비는 중앙집중식을 의미한다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순유지비 항목에서 장기 수선 계획에 포함이 아니고 제외되는 공용 부분에 관한 수순유지 비용, 또 안전점검 비용, 재해 재난 예방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를 꼭 기억하십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이죠. 구분 징수다 해서 용 관리비와 구분해서 따로 징수한다. 뭐냐 보니까 장기 수선 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 충당금은 소유자한테 따로 구분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고, 안전진단 실시비용은요, 책임 있는 자한테 징수를 하는 것이다 해서 전번 시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납부 대응은요, 원래 입주자 등분이 직접 해당 시설 공급자 등한테 납부를 해야 돼. 근데 그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대신 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해준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서 납부 대행 또는 징수 대행이라 부릅니다. 자, 전기 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또 지역 난방 방식일 때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단지 전체에 대한 보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기계의 운영경비 등이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다 9개 되는데요. 총 난방비 급탕비 구분하면 총 10개죠. 이것도. 그래서 전수가 지정한 생보대선이다 해서 외우시는데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편에 살짝 또 날개편 보시면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이다 보이죠. 이 뭐냐면 입주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 단지 안에서 입주하고 난 다음에 사용 검사 받고 난 다음에 뭔가 중요한 건축 등 행위할 때는요, 사용 검사권자인 시군구청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여기에 딱 포함이 딱 되어지면 시군구청에 갈 필요 없이 해당 단지 내에서 동의받으면 하게 해준다. 관리사무실에 알리면 된다 이거죠. 첫 번째 보시면은요,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 정설하거나 제거한다. 한마디로 인테리어, 주택 건물 내부에서 인테리어 등을 할 때에 보시면 관리주체한테 동의받고 가라. 또 소방시설법에 위배되면 못합니다. 못하는데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용 부분,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둔다 라고 할 때
이것도 그냥 조그만 거 화분 한 개 내놨다 괜찮은데 통행 등 소방 등은 방해가 되는 행위일 때 관리사무실에 알려서 동의받아야 됩니다. 또 광고물이나 표지판 마음대로 붙이면 안 됩니다. 또 가축 키운다. 장애인 보조견 빼놓고 가축 키울 때도 우리 사무실에 알려야 됩니다. 또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에 돌출물 설치, 아파트 실외기에 설치하죠. 에코 실외기. 이것도 다 이게 원래 해야 됩니다. 또 밑에 샤프 보시면 세대 안에 냉방 설비 배기 장치 공간이 따로 있다라고 할 때는요 돌출물 설치 못한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종 시설 출입도 못합니다. 전기 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이용시기에서 차량 무선 인식 장치 콘텐츠 부착하는 행위 이것도 이제 관리사무실에 알려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비용관리편이네요. 자, 또 사용료의 징수가 뭐냐?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은 이용하지 않는데 특정한 시설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과거에 보시면 아파트 콘도라든지 또 각종 어떤 따로 시설물을 쓸 수 있어. 그럼 쓴 사람들이 따로 그 사용료를 내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관리편 중요하죠. 관리 주체는요, 각종 어떤 비용 등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관리하되 장기 수선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한다. 해서 이 통합 관리를 하겠지만은 충당금은 계좌를 분리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또 보시면 또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은 꼭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외에도 입주자 대표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업무상은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 다 입주회장 인감이 등록이 안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자, 또 밑에서 6번 사항 중요하죠. 이런 각종 어떤 관리비 등은 공개합니다. 이미 나왔지만 오른편에 계약서 공개는 이미 나왔었죠. 각종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 계약서 체결 1부터 계약 체결 1부터 1개월 안에 그 계약서를 단지 내부에서만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기 왼쪽 일반적인 관리비 등은요. 이렇게 합니다. 관리비 등은 공개시계 보시면은요. 관리비 등을 부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 관리정보팀에 공개도 한다. 잡수입도 같이 공개를 같이 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예외 보시면은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몇 가지 사항들은요,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 사항도 중요하죠. 4번 사항도 보시면 업무 대상 단지가 아니지만 5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일 때는요, 관리인들도 이것도 똑같이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라. 이것이 신설되었죠. 업무 대상 단지가 아니지만 50세대 넘어가면 해당 관리인들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라.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50세대 이상이 되면서 150 안 되어서 비업무일 때는 보시면 같이 공개하지만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은 안 해도 된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비용 관리였습니다.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하자보수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